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21번부터 100번까지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아까 1번부터 20번까지 하는 것처럼 좀 써서 이제 설명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뭐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냥 청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때 나오셔가지고 뭐 기본반이든 연구반이든 청강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스타일에 맞는 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파이널 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해도 그게 같이 연상이 되는데 그게 연상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걸 쫓아서 얘기는 하시지만 그거를 같이 써보시면서 연상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101번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의 중성선의 역할 세 가지. 뭐였죠? 두 개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예, 두 개의 전압을 구할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했죠. 전압. 또 예, 접지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중성적. 예. 일선실학시 뭐 전이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절연 쪽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접지 쪽도 있지만 절연 쪽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안 됐을 때 여기서는 세 가지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세 가지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옛날에 10가지를 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HVDC의 장점을 10가지를 설명하죠. 안 되거든.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무조건 10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자, 변전소 접지 설계. 끝에서 접점이나. 예. 이건 접지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쓰는 거죠. 항상. 기기보. 인치보호, 기기보호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게 일반적인 접지보호 목적이죠. 세 개. 세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발전소, 변전소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이니까 고려사항이 뭐냐? 그럼 이제 순서죠.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외울 때 토채소, 접전, 인한보, 토양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특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토양에 대해서 대지 고유저항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 고유저항을 측정하는 걸 원어의 사전국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지락전류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대 지락전류. 네. I는 R분의 V인데 여기서 이제 V 부분이 1500V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토양의 특성 부분은 이 R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 부분을 늘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지락전류를 작게 해줘야죠. 그래서 R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뭡니까? 콘크리트를 까는 거고 자갈을 까는 겁니다. 오음이 3000옴 이상이 되는 3000메가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접속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쪽으로 흘러가려면 이 부분이 크니까 전류가 몸에 흘러가는 인체 통과 전류가 적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에 걸리는 전압도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런 부분 깔은 이제 레이어를 보통 3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최대 지락 전류 결정하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소요 접지장을 결정을 하는 거죠. 토양의 특성을 검토를 하다 보면 여기는 특성 성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소유 접지장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접촉 전압이라든가 보폭 전압을 한 다음에 전위 경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기가 있는데 이 기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전위 경도들이 있으면 이 전위 경도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를 낮춰주기 위해서 접지를 더해서 낮춰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이 전위경도라는 게 각각의 지점에서 접촉 전압에 걸렸을 때 어떤 이 지점에서 몇 볼트, 이 지점에서 몇 볼트 그 부분을 다 선을 그린 겁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이 전위경도라는 게 GPR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땅에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전압이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에서 접점 인남보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0.116T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 접촉 전압이 됐을 때 그 3 곱하기 2 곱하기 3 로에스가 돼가지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3을 2로 나눠가지고 1.5 로에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6 로에스냐 1.5 로에스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죠. 두 개로 곱해지냐 병렬로 나눠지냐. 직렬로 연결해까지면 이게 3 더하기 3이니까 6 로에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병렬로 나누게 되면 1.5 로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한쪽 다리에 대한 접촉 대지 전압이 3 로에스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 그래서 1000 플러스 1.5 로에스 0.116 루트 t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조합 수조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력 같은 경우 압력 관로가 있는데 그 압력 관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차가 돌겠죠. 수차가 도는데 수차가 안 돌거나 뭐 부하가 생기거나 그러면 여기서 물이 오다가 여기서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압력이 차겠죠. 압력이 차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는 밑에니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이음새 같은 부분이 압력이 약해가지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서지를, 이게 물이 들어오는 그 서지를 흡수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집에 보시면 물탱크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 물을 담아가지고 놔두면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물이 안 나올 땐 그 위에 압력으로 이제 밑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단차수제, 단동형, 타정형, 수실형, 제수경형 해가지고 4가지 타입이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하천에서 염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염분 속도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도 있고, 하천의 물의 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갈수량, 평수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365일 중에 180일 이상일 때, 270일 이상일 때 무슨 양 해가지고 나오죠. 그것도 옛날에 관연도 문제를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수차 관련 부분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역변경식이라든가 양수 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조합수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중배정계통. 저번에 설명드렸죠. 12장에. 예? 고압. 처음에 가공 있죠. 그 다음에 지중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압, 지중이 있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긴 지중배정계통이니까 이게 저압인지 고압인지는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여기 이거 뭐였죠? 처음에? 수압망. 그 다음에 방해안내, 방백내. 이게 저압의 지중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사상식, 뱅킹 방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식. 방사상식, 예비선 절체 방식, 환상모성 방식,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지중배정계통의 송전 방식 종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고속도 제폐로. 제폐로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 제폐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단상 제폐로, 삼상 제폐로, 단상 플러스 삼상 제폐로, 다상 제폐로.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HS, GS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간이죠. 결국은 뭐냐? 뭔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거를 여기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줘야 되겠죠. 빼주니까 선행에서 ES를 투입해가지고 이쪽으로 빼줍니다. 후행에서 ES를 투입해가지고 이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투입하고 빼지고 투입하고 빼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이클별로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은 몇 사이클 만에 이런 아크가 빠져나가고 선행해서 투입하고 차단되고 투입하고 차단하고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요게 60사이클 정도 안에서 몇 사이클마다 이게 일어나는지 몇 미리세컨드마다 일어나는지 그걸 무이온 시간 소이온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무전압 무이온, 소이온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HS, GS에 대한 사이클. 그것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차단계, 차단 과정.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차단계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류가 지상이니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작게. 그러면 이게 전류의 0점
전류의 0점 전에 차단합니다. 그럼 전류의 0점 전에 차단하던가 예를 들어 이쪽에서 차단했다. 그럼 얘가 그 전류를 쫓아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전류를 쫓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아크 전압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또 전류를 쫓아가면서 아크 전압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전류를 쫓아가면서 아크 전압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전류를 쫓아가면서 아크 전압이 생기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전류는 끊겼지만 이 전압이 걸리는 거죠. 양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T0, 이게 T1, T2, T3, T4, 총 5개. 그래서 여기 T0라는 게 여기에 차단기하고 차단기가 있는 부분, T1, T2, T3, T4. 이렇게 5개 단계별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요 전압이, 극간 전압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요 때는 이제 전압이 안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 이렇게 되면, 과도 회복 전압에서 회복 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가 TRV 부분이고, 여기가 리커버리 볼테이지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방법도 생각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차단기의 차단 과정에서 요게 이제 V12에서 하는 거고, 여기 전류 파형을 작도해서 차단 과정을 설명하고 제기전압, 제조모 현상. 이게 제기전압이고요. 요때 이제 하면서 제조모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틀려진데 요거 말고 또 뭐,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얘가 멈췄죠. 얘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단이 됐습니다. 이게 차단이 됐으면 여기는 여기 멈춰 있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 부분은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요 양단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전압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3, 5, 7, 9에가 이렇게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제동이 있었을 때, 아니었을 때, 이런 것들은 또 차단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기서는 이 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걸 답을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모 발생, 제기전압이 크게 되는 이유 있고, 이건 지금 곱하기 해서 위아래 그 곱하는 부분이 맞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10 곱하기 20하고 60 곱하기 40 하기 위해서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을 맞춰주시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가지고 I 자승 RT로 해가지고 저항을 구해가지고 AB 사양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병렬에 저기 사실은 어떻게 되면 저 AB를 땡겨가지고 병렬로 해가지고 저항값을 계산해서 합성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 흐른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주율열을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 답을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걸 끄집어내거든요. A하고 B에 되는 걸 앞으로 당기면서 이게 오그라들으면서 병렬회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차단기 가혹 차단권, 뒤에 여기 없네. 캐비테이션 개선. 캐비테이션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필러가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렇게. PV. 여기가 물이죠. 여기에 습증기. 여기가 포화증기.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압력이 올라가면은 습증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포화증기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여기 압력이 너무 과도하게 걸리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방울이 생긴다는 얘기죠. 공기방울. 증기가. 그러고 있다가 압력이 떨어지면 이 부분을 터지면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충격에서 이런데 버킷이나 이런 쪽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부분을 압력을 부분바에 의해서 압력을 변화를 시켜주지 말고 대기압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압력들, 대기압이라는 건 압력이 낮은 거거든요. 대기압이라는 게 공기 중의 압력하고 같은 부분인데 물이라는 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더 올라갑니다. 대기압 같은 건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를 들어 1000m 정도 올라가야지 기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밑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압력을 조정해가지고 공기 같은 게 들어있는 진공 같은 걸 파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습증기가 있고 예. 오른쪽에 포화증기라 했잖아요. 예. 그게 과열증기. 과열 증기.
건조전기는 과열전기죠? 예. 습증기를 포화증기라 되거든요. 원자력. 여기가 포화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열증기. 죄송합니다. 여기 과열기 부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의 과열기를 통해서 여기 상태에서는 물이 끓었으니까 여기는 습증기가 있는 거고, 이 습증기 부분이 과열기를 통해서 과열이 돼서 과열증기가 돼야지 여기는 건조한 상태에서 물기가 없는, 습기가 없는 이제 증기가 되는 거죠. 이건 포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습증기에서는 포화가 돼서 이제 부글부글 끓지만 그 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습기 자체도 없는 과열증기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의 바깥에 과열기가 있고, 과열기를 통해서 바깥에 나가야지만 터빈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 XLP 시스 유기전압. 시스 유기전압 하게 되면은 뭐가 생각나죠? 완전 접지, 그 다음에 현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시스 유기전압 할 때 EM은 마이너스 JXM, ML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각각 NJ, IJ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 대책은 접지입니다. 접지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편단 접지, 양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로 가는 거고요. 아까 이제 무구속 속도가 여기는 없는데 무구속 속도가 뒤에 있나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무구속 속도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NS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속도가 제한되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인데, 수차 발전기 쪽에서는 전격 속도보다 무구속 속도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격 속도로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 무구속 속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런어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터빈 발전기는 무구속 속도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 속도로 올라갈 때 이 진동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무구속 속도 그 영역을 지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조심을 한다는 얘기죠. 시스 전압과 유기전압. 페란츠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5-8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에서 나오는 페란츠 현상. 페란츠 현상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간용량이 의하여 네. 수전단전압의 예,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등가열하고 백토도가 나야 됩니다. 여기도 무조건. 지상부하, 진상부하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R하고 L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서 이제 부하가, 여기다 지상부하가 걸려있다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지상부하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송전단이고, 여기 수전단 전압이고, 여기에 지상부하니까 지상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지상전류. 여기 L부하가 걸려있는 겁니다, L이. 근데 여기 C가 걸려있으면, 이 부분이 그림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여기 뭐예요? 송전단이고 수전단이니까 얘가 더 높네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얘는 지금 지상부하시, 진상부하시. 이거는 뭡니까? 중부하가 걸려있는 거. 여기는 무부하가 걸려있을 때. 송전선에 왜 이게 되냐? 송전선의 케이블의 충전 용량 때문에,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지만 되는 거고, 페란츠 현상은. 내용은 아까처럼 설명하지만,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할 때, 예? 해가지고, 예? 포화곡선을 해가지고 또 설명해줘야 되는, 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지. 단락비 쪽은 요게 아니죠. 단락비 쪽은 이게 아닌데, 자기여자 현상하고 이게 그림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지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얘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게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요 밑에가, 단락비 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돼서 요거 하나, 그 다음 요거 하나, 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단락비 쪽에서는. 근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쪽에서는 요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요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여자가 돼 있으니까. 무여자시의 부분이 있고, 여자시의 부분이 있죠. 이게 여자가 돼 있는 부분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여자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만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약간 틀려지는데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가 돼 있냐, 여자가 안 돼 있냐 그 타입이었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그리고 발전기 자기 여자가 나오면서 단락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백타민 그래프 뭐 해가지고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나 뭐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뒤에 가서 FAS 시스템, 뭐, 커피시턴스 SSR 현상. 커피시턴스 SSR 현상이 뭐, PSS나 TCSC로 해가지고 답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근 한 2년 전쯤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25점짜리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PSS가 한번 나올 때가 됐으니까.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큰 부분은 없습니다. ELB 쪽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전격 부동작 조절이라든가, 심실세동 조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오는 부분들. 선전류 부분 나와있고 여기서 이제 F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 안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들어가 있으면은 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병렬로 되니까 안 들어가 있어야지. F점이 안 들어가 있을 때 계산이 더 편해지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다 보니까 F점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로 해가지고 내용을 써주셔야죠. 발전기 기본식 어떻게 되죠? V0가 나와야죠. 마이너스 Z0, I0. 왜냐면 발전기 기본식 하면 막 E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분은 여기서 이제 이 영상분하고 이 영상분에서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V0가 먼저 나와죠. 여기서 여러분 EA가 나오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V1은 그게 가능하죠. EA가 나옵니다. 그래서 Z1 아이언이니까. 그러니까 요 EA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여기서 EA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생각하셔야 될 게 요 영상분을 가지고 계산하고 정상분을 가지고 계산하고 역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용어들만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전기 기본식이. 그래서 발전기 기본식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기발전기 구조.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전기. 동기조상기나 동기발전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동기조상기는 이제 발전기로도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전동기로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라는 건요,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기는 같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동기라고 그러죠. 군대도 동기라고 그러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동기는 이렇게 뒤에서 미는 겁니다. 땡기면은 줄이 있다 보면 땡기다 보면 얘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죠. 예? 그게 유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좀 늦게 뒤로 오면은 이게 바로 슬립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는 1800rpm인데 나는 1750rpm으로 좀 늦게 들어간다. 슬립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얘가 앞에서 땡기면서 야, 너 쫓아와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 속도가 떨어지는 게 유도전동기고요. 동기전동기는 같이 도는 겁니다. 동기발전기는 동기를 해가면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발전기라는 건 아까처럼 똑같이 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터빈이 있고 그 터빈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가 이렇게 이 터빈을 막 때리고 가니까 얘가 막 빙글빙글 돌겠죠. 얘가 돌면서 여기 지금 계자전류가 흐르니까 이 계자전류가 흐르면서 저기 자석이 발생되는데 얘가 이게 도니까 그 자석을 끊어지죠. 자꾸 돌면서 자석을 끊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전압이 유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고정자 쪽에. 그래서 바깥은 고정자고 여기는 회전자고, 회전자 쪽에 계자를 넣다 보니까 두 상만 넣겠죠. 직류니까.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도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계속. 감겨져 있는 부분이 돌면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동작 원리가 되어 있고, 왜 회전계장을 쓰냐. 여기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기를 전기자로 쓰게 되면 세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걸 작고 만들 수 있게끔 회전기장 같은 지금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화력발전소는 횡축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니까 작게 돼 있거든요. 수력발전기는 종축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길게 돼 있습니다. 길다기보다는 여긴 짧고 얘는 넓게 돼 있죠. 여기 같은 집채만 합니다. 크기가. 높이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것들은 뭐 한 요 정도. 예? 그 다음 여기는 한 2m?
2m에서 한 5m 정도 길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정도 길이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벌써 차이가 나죠. 여기도 높고 그 다음에 넓게 돼 있죠, 되게. 그래서 왜 물이 내려가면서 밀어주는 반동수차니까. 물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되면 여기 조그만 데다 물이 지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얘가 위험하죠. 그래서 물이 많이 지나갈 수 있게끔 크게 만들어 놓고 대신 눌러주는 힘이 세져주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증기 같은 경우 많이 못 지나가니까, 증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작게 해서 압력을 키워가지고 얘를 세게 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횡축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계장의 채택 이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차의 무구속 속도 아까 뭐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런어웨이 해가지고 얼마간 견뎌야 된다? 1분입니다. 1분. 계층적 분산 시스템, 아까 그 전에 얘기한 좀 DCS입니다. 그래서 HMI, 스카다 이런 부분인데 DCS 부분은 발전소라든가 이런 쪽에 개장지어 하기 위해서 변전소 쪽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습니다. 배전설로 구성 필요. 저압 변경 방식, 수지상 저압 뱅킹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 아까 설명드렸던 수환망, 뭐 방해환내, 방백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공 쪽이 되겠죠. 근데 저압 수지상은 이제 가공 쪽으로 보여지는데 뱅킹 방식이 있습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고 방백내, 예? 방사상, 뱅킹 이거는 이제 그 지중 쪽이 되겠네요. 스폰 네트워크에서 프로텍터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60, 70, 80 이렇게 넣으면 67, 78, 84 그리고 여기 뭐? 역, 차, 무 여기는 차단 여기는 투입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래서 여기 그리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그리실 때 여기는 전압이죠. 차전압이니까 차단기가 있으면 여기에 전압이 있고 여기 전압이 있어서 그 전압에 여기 78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역전력 차단은 여기에 보시면 CT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CT에 연결돼서 전력이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67이 있어야 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사고 났다. 사고 나면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력이. 그때 전력이 들어가는 이 CT에서의 전력의 방향하고 전압이 들어와서 얘가 계측을 해가지고 나는 이쪽이다를 판단해서 위로 올라가는 전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그때는 이 차단기를 차단을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단은. 차단압 투입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전압이 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 났다가 얘가 전압이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아, 얘가 높으니까 집어넣으면 그 전압을 차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해주는 거고. 무전압 투입은 얘도 여기다 이렇게 무전압 투입이라는 게 여기 전압이 무전압일 때니까 여기 쪽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84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 위에다. 전압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단이고 투입이라는 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특성들을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신 기본서에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맨 뒤에 나왔네? 거기서 이제 그 예제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10점짜리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계 부분 저번에 설명드렸고, 소음은 자기에서 발생한 소음, 바깥에서 발생한 소음. 자기에서 발생한 소음은 뭐라고요? 철심, 자회, 동손, 동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크게 없죠. 동손에서는 소음이 별로 안 납니다. 철선이 하면서 자화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철심이 왜, 동손은 동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겨져 있으니까 동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철선은 어떻게 합니까? 잘게 짜게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붙여져 있는 그 부분에서 이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동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하 측에서 뭐 부하를 갑자기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면은 그때는 부하가 증감하면서 그쪽에 그 전류가 흘러가는 그 동선 쪽에서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지금 자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철선 쪽이고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쪽이
부하선 쪽에 생기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대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최대 효율 조건 같은 경우는 철선과 동선이 같았을 때, 그래서 그 아몰포스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몰포스 변압기는 요게 일반 변압기는 이게 밑에 있습니다. 아몰포스 변압기는 이게 위에 있다는 얘기죠. 반대죠. 왜? 아몰포스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가 이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무부하선입니다. 이거는 부하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평상시 때도 이만큼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있을 땐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건데, 여기 있을 때 손실이 같으니까 그때 효율이 이렇게 해서 최대가 됩니다. 근데 아몰포스 변압기는 이 손실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이 항상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부하가 작아도. 여기 가서 이게 손실이 높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나 큰 차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손실이, 얘는 효율이 이만큼인데 얘는 효율이 이때죠. 그러니까 거기서 효율이 좋죠. 그 다음에 손실도 적죠. 그러니까 아몰포스 변압기 쓰는 거죠.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열간 하변이냐, 냉간 하변이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붕소라든가 이런 것들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자 전류에 대한 크기가 커졌을 때 뭐 변압기 용량이 크냐, 작냐, 아니면 냉간 하변이냐, 뭐 그 열간 하변이냐, 아니면 고압 측에서 투입할 때, 아니면 저압 측에서 투입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 드립 전류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효율까지의 관계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상변압기 시험 방법, 단락사고. 이것도, 단락사고도, 얘는 옆으로 돼 있죠,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돌려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하나, 둘, 셋 돼 있는데, 이 마지막에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얘가 T3, 얘가 T2, 얘가 T1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사고 전류에서 T3만에 떨어지고, 땅땅땅땅 오면서 T2만에 떨어지고, 땅땅땅 해서 T1만에 떨어지게끔. 요게 T3, T2, T1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요게 한 0.3에서 0.4초 정도 되게끔 세팅을 해주셔야지 아날로그 보호계 전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림을 돼 있는 거를 오버커렌트 릴레이가 이렇게 그림을 따로 옆에다 또 그려져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이게 더 한눈에 보기가 더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고 난 부분은.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컨셉을 이제 어떻게 잡으셔야 된다. 그 부하율부터. 부하율, 분산 부하율, 그 다음 손실계수, 분산 손실계수. 부하율, 분산 부하율, 손실계수, 분산 손실계수. 분산이 됐다는 건 뭐라고요? 다 무게중심점으로 보시라고. 무게중심. 그럼 부하율이 어떻게 되냐? 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놓고 말단에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부하치. 이게 부하고, 부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하입니다. 그럼 이 위에는 뭐라고요? 전류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흘러다 요 말단에 가서 갑자기 전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이걸 스몰 i라고 해놓고. 왜? 스몰 i는 그때 i이고, 큰 i는 처음에 여기가 시작됐던 i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i의 마이너스 어떤 지점이 x일 거 아닙니까? 그 지점 x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 자성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x. 아예 1 마이너스, 예,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x. 그게 1 마이너스 x. 이걸 1로 기준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바깥이야. 큰 아이가 하나. 여기 이게 있어야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가 균등할 때. 그럼 부하가 균등하면,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몰 i는 i의 1-x. 이렇게 된 거죠. 요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없어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원축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게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렇게 되죠. 요게 나오는 건 i는 대문자 i의 1-x의
바깥에 자성이라는 얘기죠. 안에 있던 자성이 넘어가면서 없어졌고 그 자성이 또 바깥에 한 번 더 됐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부하율은 어떻게 되죠? 부하율은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고 분산 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으니까 3분의 2,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여기 있으니까 3분의 1. 이게 분산 부하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손실 계수는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나올 때 어떻게 했죠? 15분의 3, 15분의 5, 15분의 8, 그리고 2, 3, 6, 0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요 뒤에 요거하고 요거 합쳤을 때 그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자, 15분의 3이 어떤 걸까요? 예? 손실이 적다라는 건 얘가 적겠죠. 왜? 이쪽에서 썼으니까. 이게 왜냐면 뒤로 가면서 손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럼 얘가 손실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갈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부하가 어디가 있죠? 이쪽에 있으니까 가면서 손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얘는 15분의 8이고, 얘는 15분의 5고, 얘는 15분의 3이고. 근데 이걸 가정하다 보니까 얘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15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게, 크게, 작게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데 요거의 크기를 가지고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걸 쓰는 데는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율이 뭐냐? 각각자 합체 평체, 평균, 최대. 손실계수는 어떻게 되냐? 평균, 최대. 근데 이거 어느 기간 중? 같은 기간 중. 요거 어느 기간 중? 같은 기간 중. 이거는 부하율이고 이거는 손실계수. 생긴 평균 손실. 최대 손실. 평균 부하, 최대 부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외우실 때 부하율, 손실계수 외워주시고 분산 요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만 하나만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잘 안 되시겠지만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어떤 개념만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가 않으니까 이런 개념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 두시면은 좀 오래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부하율 개선 필요성과 그 대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스차의 투기속도. 투기속도가 뭐죠? 비속도. 이게 뭐죠? 1 kW 1분. 예, 회전수. 어떤 기하학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작게,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1m에서 1kW를 발생시키는 1분간의 회전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나 똑같더라 이거죠. 나중에 크게 만든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속도다. 특이속도. 이걸 비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S라고 얘기해서, NS는 뭐였죠? P, N 곱하기. 원래 이제 회전수에다가, 그 다음에 P, H. 예? H가 4분의 5 아니었네? 4분의 5. P는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5 아닌가요? 4분의 5.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진다. 그래서 이 비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그래서 회전속도 결정 방법에서 러유출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죠. 러너의 회전속도, 유속을 구해서 출력을 구한 다음에 회전속도를 구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NS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20, 30, 40, 30, 40, 50. 그러니까 그 NS 비속도가 비율이 있는데 얘가 이거 사이였죠. 이거보다 크는데 2만. 이고 여기 밑에가 H 플러스 20. 요게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 40, 50 해가지고 설명이 됐었죠. 여기는 12에서 23으로 이제 딱 정해졌었고, 위에는. 그래서 여기는 카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 4개를 외우고 나서 그거에 대한 범위가 이제 높이가 요건 12에서 23 정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0, 150, 350. 그럼 여기 350 있으니까 여기 350 가고요.
여기 150에서 있으니까 250 가고, 여기서는 800 가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오시면 된다고 그러죠. 대략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같고, 요건 중간이고, 얘는 50부터 시작하고, 요거는 이제 이거 다 더하면은 대략 한 800 정도 된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00, 300, 200 해가지고 뭐 800 정도 된다. 이렇게도 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지금 보시면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 부하 쪽을 단락하거나 개방해가지고 그 합성장을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송전량 증대 방안. 가공송전술의 송전량 증대 방안이 뭐죠? 복승신. 그럼 지중송전술로는? 광국초. 그러면서 이제 온도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케이블 냉각 방식의 종류, 특징 이런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전압 부분, 지금 가공도체는 복승신인데 거기서 신도체 방식의 종류, 이 밑에도 도체입니다, 전부 다. 도체에 대한 온도 부분, 그래서 합금 부분이 어떻게 되고 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 케이블 쪽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또 송전량 증대 방안이 또 있죠. 단거리 송전, 장거리 송전, 그 다음에 가공 송전설로, 그 다음에 지중 송전설로, 그 다음에 송전량 그 계산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전력계통 신뢰도, 신뢰성, 적정성, 안정성. 신뢰도공학 나오면 오늘 아침에도 설명드렸는데, 신뢰성, 적정성, 안정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연료전지 원리. 수소. 그러니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수소하고 산소를 합치면서 물을 만들면 그때 에너지가 복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한 거죠. 대치에너지, 풍력발전기, 광역정전, 활선에다 청정장치, 남북 개통연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동기기 임피던스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같은 거 생각나시나요?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내부 이상전압이었죠. 이거 외부 이상전압이니까 직경내 유도래. 그래서 이상전압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직경내 유도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이상전압 부분이 상형주파 이상전압, 개폐 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서지 임피던스 및 서지 임피던스 저감 대체. 아까 얘기했지만 고유 임피던스, 그 다음 특성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그 다음에, 파동 임피던스.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송전술에 발생하는 역섬락,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인데 역섬락은 뭐 때문에 생긴다? 예, 철탑각의 접지점이 크다 보니까 그게 애자를 타고 다시 상선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림을 이거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원자력 기본 요소, 원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핵감, 냉반, 제차 이렇게 구조가 있었죠. 거기서 감속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원자력 구성 요소니까 어떻게 핵연료, 감속제, 냉각제, 반사제, 제어제, 사폐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료 같은 게 어떻게 되냐, PWR, PHWR, BWR 이렇게 나왔죠. BWR이 뭐라고요? 비등수형 원자료. 그 다음에 PWR은 가압수형 원자료, PHWR 중수. 그리고 원자료의 종류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겠네요. 지금 얘기했던. 그리고 NEPF로 해가지고 열중성자료의 사인자 공식.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10점짜리로. 그런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일선지락, 유도장애, 경감대체, 차폐선 효과. 차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차폐선 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차폐선은 접지를 한다 만다? 차폐선 반드시 접지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접지를 해줘야지만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이쪽으로 흐르죠. 얘에 의한 1번 전류에서 얘가 이쪽으로 1-가 흐릅니다. 다시가 요것도 1-죠? 똑같이 1-입니다. 요 1-에서 이쪽으로 뭡니까? 반대로 여기 됐으니까 얘가 2가 흐르겠죠?
요게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1번에 의해서 얘가 흐르고 얘가 흘렀습니다. 얘에서 얘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에서 흐른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유도돼서 얘에서 흐른 이 부분이 감쇄가 되면서 약간은 이쪽으로 더 흐르겠죠. 약간은. 그런 식으로 감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보다 여기가 전력선이고요. 이게 통신선입니다. 이쪽에 가까이 돼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접지를 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때 여기 부분 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뭐였죠? Z1이고 여기 부분이 Z2고 여기가 쉴드니까 ZS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고 이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Z12죠? 양쪽을 바라보는 부분은 Z12하고 이렇게 보는 건 Z12고 요거는 ZS 부분이었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내용들을. 베르누의 정리. 그때 이제 원리가 3개 나온다고 그랬죠. 연속의 원리. 베르누의 정리. 그 다음에 토리첼리의 정리. 연속의 원리는 Q는 AV. A1, V1 해가지고 면적. 요거하고 요 그림 요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물의 양과 여기에서 물의 양은 같다. 연속하다. 이게 유량이거든요. 아까 러 유출에서 그 유량 부분에서 이 수식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를 아까 러너의 주변 속도 V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Q가 구해지는데 이 A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구해주면 된다 그러죠. 러 유출을 하면서 회전 속도 결정할 때. 베르누의 정리는 뭐죠? 위치, 압력, 속도는 일정이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수식으로? H 플러스 오메가분의 P 오메가분의 P H 플러스 W분의 P VGH VGH은 그리고 여기 EGH 는 뭐 라지 H미터 이렇게 이 단위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H가 빼면 이 지분이 V. 이 지분에 요 H가 여기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오기 전에 WG가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저기가 된 겁니다. 원래 W 자승 G고 이렇게 해서 WG 하면서 여기 없어지면서 지금 다 생긴 겁니다. 지금 하나씩. 그 수식들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요게 위치수두고 요게 압력수두고 이게 속도수고 토리첼리의 정리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이건 뭐죠? V 자승은 EGH 그래서 V는 루트 EGH 요 수식 나오는 거죠. 요 세 개가 합쳐져서 2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연운도 문제를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뒤에서부터 관연도 문제. 그래서 요 문제별로 해가지고 딱 한번 보시고 관연도 문제를 보시는 게 지금 시간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페란티 효과 아까 얘기 나왔고 전력손실 경감대책 배전계통의 전력손실 경감대책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적전 콩고조 배변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전력에너지 저장 원리도 보시면 아까 뭐 위치에 대한 역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정기적인 부분이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화학적인 에너지 저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저장 원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된다고 그러겠고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 이건 잘 생각이 안 나겠네. 이거 보시면 되고 UPS 부분도 한번 나왔는데 사실 UPS하고 이제 비상 배터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네, 2번 나왔는데 그건 관연도 문제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연 부분은 많이 나왔습니다. 절연 협조하고 해서 여기는 10점짜리 나오기도 좋습니다. 근데 헷갈립니다.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은 유효접진이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은 두께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균등하게 하느냐 단계적으로 저감을 하느냐 그거죠. 단절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단절연이고 저감절연은 이렇게 돼 있는 게 1단 해가지고 이렇게 통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개념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저감한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저기서 단절연을 물어볼 때도
저감절에는 물어볼 때도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있는데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감절연 이거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절연 할 때도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을 비교하면서 표현을 해주셔야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다. 그죠? 그림 같은 걸 넣어주시면서. 왜냐면 저것만 딱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직경내 유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용주파 지성성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부분. 이거는 ITTT에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세히. 1차 측 T는 뭐다? 변압기 2차 측에 접지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T는 기기에 외암 접지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다이렉트로. 저쪽에 가서 기기 외암 접지가 돼 있으면 T입니다. 저쪽에 가서 기기 외암 접지가 안 돼 있고 그 기기 외암 접지를 끌고 와서 변압기의 중성점에다 연결하는 거는 N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CLR 저번에 설명드렸죠? 시간이. CLR은 한류저항 부분인데 그때 얘기했던 게 6.6kV 25ohm을 했던 게 지금 10,000ohm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381mA로 지락전류를 제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할 때는 9분의 1의 n 자승 아래 해가지고 25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n은 지금 60이 되거든요. 6600 같은 경우는. 9분의 1 곱하기 60의 자승 곱하기 25ohm을 넣게 되면 그게 10,000ohm이 되고, I는 R분의 2가 되다 보니까, I 0.3818A는 전압이 6600을 루트 3으로 나누다 보니까 3810V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10,000ohm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381mA가 나오더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에 대한, 전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일선 지락전류를 제한해주는 역할도 한다. 차단기 표준 동작 책목. OCOCO죠. 그래서 차단기가 행하는 일련의 차단과 투입의 일련 행위 동작 2번 이상을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하고, 거기서 정의된 부분은 IC 기준에서 또는 ESB 규격에 따라서 0.3초, 1분, 3분 등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0.3초 앞에 나오고 1분이나 3분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발전기 여자전류하고 캐피시터 충전이 차단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변탈 여충군 해가지고 변압기 단자 단락 시, 탈조 차단 시, 여자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 차단 시, 근거리 고장 차단 시. 이때 차단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이런 것들은 달러기로 차단을 해줘야 된다. 왜? 지금 여자전류 같은 건 이런 것들이 전압이 높거든요. 전압이 높다 보니까 차단기가 전압이 높다 보니까 얘를 차단을 못 해줍니다. 실제로 전류는 없는데. 다 보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압기 단자 단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압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V12는 높은 전압을 차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GIS 쪽 가면은 전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V12를 못 쓰고 G11을 쓰는 겁니다. 왜? 파세네 법칙 해가지고 V12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V12가 이 10의 마이너스 4성 정도의 압력, 이게 대기압이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많이 안 하니까, 왜? 우리가 진공을 하니까 압력을 빼내죠. 빼내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니까 요때 어느 정도 압력을 가진데 요게 100kV 정도까지는 견뎌집니다. 근데 이제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차단기가 재조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단에서. 그래서 이런 10의 4승 마이너스의 파세네 법칙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좀 써가면서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V12가 안 되고 차단기 양쪽에 극한 전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달러기로 차단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 지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손실이라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3개. 도체에서 발생한 저항선, 유전체에서 발생한 절연체에서 발생한 유전체선, 연피선, C체에서 발생한 연피선, 유전체에서 발생한 유전체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제 절연체에서 발생한 유전체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맞춰주시는 게 보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용들 나오고, 지중 케이블 접속 방법, EBA, EBG, EBO, 중간 접속, 종단 접속,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번에 200번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잘 보시고, 이제 뭐 2월 7일날 이제 문제풀이반을 할 거고, 2월 14일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될 건지 그런 내용들을 교재 소개랑 강좌 내용들, 그리고 일부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버홀한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개강은 2월 28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환급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원하고 좀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